네, 18차시 순열과 조합 기출문제 풀이 16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을 보시면 0,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양의 정수를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쵸? 1, 2, 3, 4, 10, 12 이런 식으로 나간다 했을 때 이때 3421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우리는 경우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3421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개수를 어떻게 경우를 나눌 거냐면요, 한 자리 정수, 그 다음에 두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 네 자리 정수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3421보다 작은 양의 정수를 모두 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요, 한 자리 정수죠.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 여기는 볼 것도 없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0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1, 2, 3, 4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네, 두 자리 정수잖아요. 그죠? 두 자리 정수. 두 자리 정수. 자, 그러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입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여기에 4개가 올 수 있죠. 그쵸? 0 제외하고 1, 2, 3, 4 4가지.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요 10의 자리에서 쓴 숫자를 제외하고 네 4개가 올 수 있죠. 여기선 0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4 두 자리 정수는 16개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세 자리 정수를 따져보자 이거죠. 세 자리 정수.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자, 마찬가지로 맨 앞에는 0을 제외한 4개가 올 수 있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자리에는 맨 앞에 쓴 숫자를 제외하고 네, 마찬가지로 4개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네, 앞에서 쓴 두 개의 정수를 제외하고 3개가 올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네, 죄송합니다. 네, 4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48개가 올 수 있죠. 48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자리 정수로 들어가는데 342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두 개를 따를 수 있겠죠. 1로 시작하는 네 자리 정수. 그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네 자리 정수를 먼저 세야겠죠. 3으로 시작하는 거는 좀 나중에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각각에서 봤을 때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1의 자리에서 쓴 거 제외하고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네 4개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앞에서 2개 썼으니까 네 3개가 올 수 있고요. 맨 뒤에는 2개가 올 수 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1일 때랑요 2일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1로 시작하는지 2로 시작하는지, 그럼 각각의 경우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48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일단 네 자리 정수 중에서 1, 2로 시작하는 거를 네 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3으로 시작하는 네, 네 자리 정수 중에서 자 3421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3, 0 이렇게 시작하는 네 자리 정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3, 1로 시작하는 네 자리 정수. 그죠? 그 다음에 3, 2로 시작하는 네 자리 정수. 그쵸? 3, 3은 두 번 쓰면 안 되니까요. 그죠? 일단 요거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자 12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네 앞에 2개 빼고 3가지죠. 그쵸? 여기서는 5개 중에 3개 썼으니까 2가지 남겠죠. 근데 앞에 뭐예요? 0이 올 경우, 1이 올 경우, 2가 올 경우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 3가지
개가 있는데 각각의 3 곱하기 2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8개가 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따지는데, 자, 그만 따지고 일단 3200 얼마 여기까지는 다 셌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가장 작은 수는 뭡니까? 3, 4 뭐예요? 0, 1 있겠죠. 그 다음에 3, 4, 0, 2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1, 0 이렇게 있고 있죠. 그 다음에 3, 4, 1, 2가 오겠죠. 그 다음에 3, 4, 2, 0 오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3421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 자, 그러면 3421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개수는요,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 값들을 16, 48, 18, 5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16 더하기 48 더하기 48 더하기 18 더하기 5. 자, 이거는 96이죠. 96. 자, 그럼 이거는 네, 34죠.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34. 그쵸? 뭔가 이상한데요? 아, 여기 4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4가 빼먹었네요. 앞에 4도 더해줘야겠죠. 4. 그러면 130에서 9를 더해주니까 네, 139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139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좀 단순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A, B를 포함한 7명이 동시에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탔더니 빈 좌석이 3좌석이 있는데요.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를 L,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지 못하게 되는 방법의 수를 M, A, B 중 한 사람만 빈 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L 플러스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단 빈 좌석에는 반드시 앉고 빈 좌석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냥 앉는다는 사실만 본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 앉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EULM 값을 구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정석대로 가보시면요. 자, 첫 번째 L을 구하자 이거죠. L. 자, L이란 건 뭐냐면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리가 3개고요. 사람은 7명입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요. 어떻게 있습니까? 7, C, 3이죠. 앉게 된 3명을 선택하는 방법 있잖아요. 근데 A, B는 모두 앉는다고 했으니까 7명 중에서 A, B를 빼고 5명이 남잖아요. 5명 중에서 1명이 빈자리에 앉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5, C, 1만큼 있겠죠. A, B는 모두 앉는다고 미리 앉혀놓고 나머지 한 자리를 나머지 5명 중 1명을 고르는 5, C, 1이 되겠죠. 5가지. 자, 두 번째는요. M이다. M은 뭐냐면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지 못하게 되는 방법의 수죠. 다시 말하면 A, B를 제외한 5명 중에서 3명이 요 앉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5, C, 3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 C, 3이니까 10이 되겠죠. 10. 그 다음에 N은요. N이 아니라 3이죠. 3번. 자, 세 번째는 N을 구하러 가자. N은 뭐냐면 A, B 중 한 사람만 앉는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앉을 수도 있고요. B가 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 두 가지죠. 근데 만약에 A가 앉았다 쳐봐요. 그렇죠? 그럼 5명 중에서 A, B를 제한 5명 중에서 이제 남은 두 자리를 가지고 앉으면 되겠죠. 2 곱하기 5, C이다. 그럼 뭐예요? 2 곱하기 10 해서 2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L 더하기 M 더하기 N은 35가 되겠죠.
자, 근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자리가 세 자리인데 7명이 앉는 방법의 수랑 같은 문제가 돼버리겠죠, 그냥. 왜냐하면 세 자리가 있는데 7명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세 자리에 7명이 앉는 방법은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세 자리가 있는데 A, B가 모두 앉는 경우랑요, A, B가 모두 앉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A, B 둘 중에서 한 명만 앉는 경우, 이 경우가 다 합치면 뭐겠습니까? 그냥 7명 중에서 그냥 3명이 앉는 경우의 수와 같은 거죠. 그냥 73입니다. 73. 그냥 3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문제와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요 조합이나 수열을 할 때 뭐 여러 관계식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는 거 교과서에도 나오죠? n-1 c에 r-1 더하기 n-1 c에 r은 뭐랑 같다? ncr이다. 요 성질이 있다고 교과서에서도 우린 배웠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하냐?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요 경우의 수는요, 요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원소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r개를 뽑는 경우에 특정한 어떤 원소가 뽑힐 수도 있고요, 안 뽑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특정한 원소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요 앞에 거죠. 특정 원소가 포함되는 경우죠. 포함. 그쵸? 하나는 이미 포함됐다. 그러면 나머지 n-1개에서 r-1개만 선택하는 경우죠. 아니면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잖아요. 그 특정한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특정한 원소 제외하고 뭐 하면 돼요? 제외하고 r개를 뽑는 경우죠. 자, 선생님이 야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어떻게 해서 10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5팀이 포스트 시즌이라고 해서 나중에 가을 야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10개의 팀 중에서 가을 야구를 하는 경우의 수, 다시 말하면 10개 팀에서 5개 팀을 뽑는 요 경우의 수는, 자, 선생님은 하나팬이잖아요. 하나팬 입장에서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10팀 중에서 5팀이 가을 야구로 가는데 경우의 수를 구하라. 나는 기준을 하나를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하나라는 팀이 들어간 경우와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내년에 기대할 만하다. 반드시 간다. 그러면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팀 중에서 4개 팀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다가 하나는 역시 꼴찌야. 어차피 얘는 가지도 못해. 아예 제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팀 중에서 5팀을 뽑는, 이 경우를 합한 게 그냥 일반적인 10개의 프로야구 팀에서 5개 팀을 고르는 이 경우의 수와 같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LMN은요, 그냥 7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경우죠. 이해가 됐습니까? 아무튼 17번 이렇게 우리는 35라고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을 보시면 A, B, C, D, E, F 6개의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한 팀씩 참가한 동아리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자, A와 B 학교 동아리 사이에는 다른 학교 동아리 한 팀 또는 두 팀이 발표를 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죠. 자, 일단 A, B, C, D, E, F 어떻게 발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6팩터리얼입니다. 그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A와 B 학교 동아리 사이에는 다른 학교 동아리가 한 팀 또는 두 팀이 들어가도록 발표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경우는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A, B 사이에 한 팀이 들어간 경우와 그 다음에 A, B 사이에
두 팀이 들어가는 경우를 나누어서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또는이니까,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A와 B 사이에 한 팀이 들어가는 경우죠. 한 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 사이에 두 팀이 들어가는 게 두 팀.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A와 B 사이에 한 팀이 들어간다. 그러면 A와 B는 발표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A가 먼저 할 수도 있고요. B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야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총 6개의 팀 중에서 A와 B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4팀 중에서 요 A, B 사이에 들어갈 한 팀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4, C, 1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3팀을 발표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잘 보세요. 이때는 요 한 팀을 C라고 해볼게요. C라고 하면요. 자, A, C, B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순서가. 그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되겠죠. 덩어리. 그쵸? A와 B 사이에는 또 이외에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는 건 뭡니까? 이제 D, E, F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뭐 해주면 됩니까? 요 A, C, B, D, E, F를 이제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몇 가지입니까? 그게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 가지죠. 그렇죠? A,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요 A로 시작할 수 있고 B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A, B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A로 시작할 때, B로 시작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 2.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4, 8, 8, 4, 32, 192가지겠네요. 그죠? 192가지가 있겠네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자, A, B 사이에 두 팀이 들어간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A로 시작해서 두 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번엔 B로 시작해서 두 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미리 해줘야겠네요. 자, A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B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 B 사이에 두 팀이 들어가니까요. A, B를 제외한 4팀 중에서 요 사이에 들어갈 두 팀을 골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선택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C와 D가 들어간다고 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C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D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D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C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단 뽑을게요. 4개 중에서 사이에 들어갈 두 팀 뽑아야겠죠. 근데 그 두 개가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열로 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조합으로 한 다음에 표현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 D가 뽑혀서 B에 들어갔다고 쳐요. 나머지는 뭐만 남습니까? 이제 E하고 F가 남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요 A, C, D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E, F 하나 덩어리로 보신 다음에 요 세 개를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배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3 팩토리얼 가지네요. 3 팩토리얼 가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요. 2 곱하기 6 곱하기 24 곱하기 6이니까 144가네요. 그죠? 144가지. 됐습니까? 144가지 맞죠? 자, 그러면 따라서 요 18번의 정답은요. 192 더하기 144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
336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36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을 보시면 자, 집합 A는 1부터 5까지 5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이다. 야, 1대1 대응이니까 다 다르게 대응돼야겠네요. 그죠? 이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자, 가 조건을 보시면 F2-F1의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1이다. 그 다음에 F3은 3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누시면 되겠죠. 첫 번째, F2-F1이 절대값이 1이니까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2-F1이 뭡니까? 1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2-F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F2 빼기 F1이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F1이 있고요. F2가 있어요. F3이 있고요. F4가 있어요. F5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보시면 F1과 F2가 1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1일 때 여기는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얘가 2일 때 얘는 3이 돼야 되고요. 그죠? 얘가 3일 때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4일 때 얘는 5가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나 조건을 보세요. F3은 3 이상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F3, 4, 5 첫 번째 경우는요. F1이 1이고요. F2가 2다. 그러면 나머지는 3, 4, 5잖아요. 그러면 그냥 3, 4, 5는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일렬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죠? 어차피 모두 F3은 3 이상인데 다 3 이상이잖아요. 그죠? 3팩토리니까 6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F1이 2고요. F2가 3입니다. 그럼 1대1 되니까 남은 원소는 뭐겠습니까? 1, 4, 5죠. 근데 1, 4, 5 중에서 F3은 3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4, 5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그럼 F3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두 개 원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두 개 원소를 F4, F5에 나열하면 되겠죠. 2팩터리얼. 그럼 200까지 4가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F1이 3이고요. F2가 4다. 그럼 남은 원소는 뭐냐면 1, 2, 5죠. 1, 2, 5. 그러면 F3이 될 수 있는 건 5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F3은 5로 확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원소를 F4, 5에 배열하는 그냥 2팩터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두 가지. 자, 마지막으로 F1이 4고요. F2가 5다. 그럼 남은 원소는 1, 2, 3 3개밖에 없죠. 근데 F3은 3 이상이니까 3이 될 수밖에 없죠. F3은 3 확정. 그럼 F4, 5는 1, 2를 일렬배열하는 2팩토리얼만큼 있겠죠. 두 가지죠. 그럼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4가지, 2가지, 2가지니까 14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14가지. 자, 그럼 두 번째로 요거를 F2-F1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F1, F2, F3, F4, F5. 자, 볼게요. 그러면 차이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가 만약에 어떻게 될까? F1이 더 커야겠네요. 그러면 2, 1, 3, 2. 그 다음에 4, 3, 5,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는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잘 보세요. 1, 2를 이미 배치한 거고 2, 3, 3, 4, 4, 5. 그럼 남은 원소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죠? 남은 똑같죠? 그러면 이건 해볼 필요도 없이 이것도 14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니까
총 몇 가지? 28가지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 19번의 정답은 28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20번으로 갈게요. 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의 숫자 1부터 9 중에서 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조건이냐면 각 자리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자리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217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왜냐면요. 지금 잘 보세요. 2하고 7 더하면 뭐가 나와요? 9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어떠한 두 수도 두 수의 합도 9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1부터 9 중에서 그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자연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두 개의 수를 더해서 9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2라고요. 뭘 더해줘요? 8을요. 더해주면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2하고 7, 그 다음에 3하고 6, 그 다음에 4하고 5. 그쵸? 자, 그러면 자,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요 1하고 8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2하고 7도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3하고 6이 같이 있으면 안 되고요. 4하고 5도 자연수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숫자예요. 그쵸? 자,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이제 9가 남잖아요. 그죠? 자, 그럼 9는 자, 조건이 각 자리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그럼 9가 들어가도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된다는 거죠. 9는 그 자체로 9가 되는 것뿐이지 두 수를 더해서 9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아무튼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생각했을 때 자, 어떻게 하면 셀 수 있을까 해서 크게 선생님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금 말한 9가 포함되는 경우랑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게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만약에 9가 포함되잖아요. 그쵸? 그럼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이제 두 개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요 하나의 세트로 보세요. 네 개의 세트가 있는데 요 같은 세트 안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9가 포함되면 이제 두 개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9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요 네 개의 세트 중에서 세 개를 골라야 돼요. 그쵸? 경우에 서 달라지겠죠? 자, 일단 9가 포함돼요. 그쵸? 이 세 개 중에서 9가 포함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하고 네모 아직 배열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두 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4개의 세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의 세트를 골라요. 2개의 세트. 어떤 세트?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거와 요거를 골랐다 쳐요. 그쵸? 됐습니까? 18이라는 세트에서 하나, 27이라는 세트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트에서 하나씩 고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의 세트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18에서 한 세트, 227에서 한 세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숫자를 뽑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18 중에서 1을 뽑을지 8을 뽑을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죠. 마찬가지로 2와 7에서 세트에서
2를 선택할 건지 7을 선택할 건지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뽑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니까 이거를 네 자리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뭐 1, 2가 뽑혔다 쳐봐요. 그럼 이거를 배열하는 912도 될 수 있고요, 129도 될 수 있고요, 뭐 219도 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건 3팩토리얼이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총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총 개수는 네 6 곱하기 36 44 36 곱하기 144인가요? 144개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는 9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숫자를 뽑아야죠, 9를 제외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요, 요 4개의 세트 중에서 3개의 세트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8, 27, 뭐 4, 5 세트를 골랐어요. 이런 식으로 요 4개의 세트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한 세트 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 이시 1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나머지 한 세트도 두 가지. 맞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뭐 이 중에서 뭐 8을 뽑고 2를 뽑고 5를 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뽑았으니까 이제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3팩토리얼 돌려야겠죠.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24 곱하기 8이죠. 24 곱하기 8 그러면 19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144 더하기 190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36이겠네요. 아까에서도 답이 336이 있었는데, 그죠? 336이 문제 2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럼 2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좀 지울게요. 네, 21번.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이 나옵니다. A라는 집합은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집합 B는 1부터 5까지 5개의 자연수를 갖는 집합이다, 이거죠. 자, 이때 두 함수가 나옵니다. F라는 함수는 A에서 B로 가고요. G라는 함수는 B에서 A로 간대요. 이때 합성함수 G 합성 F는 당연히 A에서 A로 가겠죠. 이때 항등함수가 되는 순서상 F와 G 함수의 순서상입니다. 이걸 개수를 구하래요. F 각각 몇 개, G 각각 몇 개 나오냐,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F의 함수의 개수, 그다음에 G의 함수의 개수 곱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각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F 먼저 해야겠죠? 지합성 F니까. 네, 안 되겠네요. 좀 이쁘게 그려야겠네요. 자, A라는 집합이 지금 1, 2고요. 자, B라는 집합이 1, 2, 3, 4, 5죠?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G도 그려볼까요? 자, B에서 네, 1, 2, 3, 4, 5.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1, 2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 지금 A에서 B로 가는 함수 자, F가 있다. 위다 쓸까요?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함수 G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합성 F는요, A에서 A로 간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네, F에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얼로 가겠죠. 자, 일단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죠. 항등함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이것저것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쵸? 일단 보세요. 지금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1에서 만약에 1이 1로 가요. 2도 1로 가요. 그쵸?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이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2로 간다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성함수를 했을 때 1은 1로 가고 1은 2로 가니까 합성함수 1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되고요. 또 합성함수 2에서의 합성함수의 값이 2가 나오는데 항등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결국은 뭐겠어요? 함수 f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함수 f는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그죠? 1대1 함수. 이게 같이 가버리면 항등함수 절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안 할게요. 아무튼 f는 1대1 함수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2로 갔다 쳐요. 2라는 원소가 4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합성함수 2에서 1이 2로 갔으면 2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는 다시 2로 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버리니까요.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항등함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함수 f에 의해서 함수 g가요. 함수 g 중에서 요 2라는 원소와 요 4라는 원소가 자동적으로 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함수 f가 결정되지면요. 그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함수 잠시만요. 자, 첫 번째 함수 f의 개수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F1과 F2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역의 원소 1부터 5까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O, P, 2만큼 있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O, P, 2. 다시 말하면 5 곱하기 4에서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함수 g의 개수는요. g의 개수는 일단 함수 f에 의해서 자 그림과 같이 정의역의 원소 2와 4는요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f에 의해서. 그럼 나머지 1, 3, 5 이런 경우에서 1,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은요.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예요. 그죠? 3은 2가지죠. 1, 2 중에서. 5는 1, 2 중에서 2가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1, 3, 5는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1, 2 중에서. 그쵸?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몇 가지?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만큼의 함수 개수가 존재하겠죠. 8가지죠. 그쵸? 그럼 따라서 지금 F와 G의 함수의 순수상의 개수잖아요. 그죠? F가 될 수 있는 거 20가지, G가 될 수 있는 거 8가지. 그래서 160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 21번의 정답은 160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가 있고요.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꽃하고 초콜릿 구분 없이 총 6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꽃은 4송이가 다 다른 거고요. 서로 다른 거고. 초콜릿 2개는 같은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것을 6개를요.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남김없이. 이때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죠.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혹시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집이 5개가 있어요. 그렇죠?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가 6마리였다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둘기 6마리가 비둘기집 5개에 들어가는 경우를 따졌을 때 비둘기의 숫자보다 지금 비둘기집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 집은 최소한 2명 이상 들어가 있겠다. 이게 비둘기집의 원리죠. 그죠? 자, 똑같은 맥락으로 학생은 5명인데 나눠줄 게 6개예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명은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고요. 어느 한 사람은 2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쵸? 총 꽃 4개, 초콜릿 2개니까 6개고요. 학생은 5명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남김없이 다 나눠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명 중에서 4명은 꽃이든 초콜릿이든 하나씩 받고요. 요 한 명, 어떤 한 명은 꽃이든 초콜릿이든 2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자, 한 사람은 반드시 2개를 갖고 있다 이거죠. 2개를 가지고 있다.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요 한 사람 2개를 가지고 있는 요 한 사람을 경우로 나누자 이거죠.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첫 번째, 그래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랑요, 그 다음에 초콜릿 1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하고요, 어떤 꽃 2송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마지막은 초코, 그다음에 초콜릿이겠죠. 초콜릿만 2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꽃 4개는 서로도 다른 겁니다. 구분이 가능하고요. 초콜릿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초콜릿입니다. 자, 아무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경우 갑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5명 중에서 1명, A, B, C, D 5명 있다고 쳐봐요. 그죠? 5명 중에서 2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5명 중에서 2개를 가지고 있는 학생 1명 있을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근데 이 학생은 꽃 1송이, 초콜릿 1개를 가져야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꽃 4개 중에서, 그죠? 4개 중에서 뭐 해줘야 돼요?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야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은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뭐 2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예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선생님이 써줄게요. A, B, C, D, E가 있어요. 자, 지금 꽃 초코가 있어요. 얘가 지금 하나하나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꽃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꽃 3개 남죠. 이제 3개 남아요. 초콜릿 1개 남아요. 자, 그러면 요 B, C, D, E는요. B, C, D, E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꽃 3개랑요. 그 다음에 초콜릿 1개를 어떻게 합니까? 나눠 가질 겁니다. 그죠? 그죠? 하나씩 나눠 가지고 있죠.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남은 B, C, D, E 4명 중에서 1명은 초콜릿을 받을 겁니다. 그럼 초콜릿 먼저 나눠줘요. 그럼 초콜릿을 가지고 있을 남은 4명 중에서 1명을 골라야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B가 가지고 있다 쳐요. B가 가졌다 쳐요. 그 나머지 C, D, E는 서로 다른 꽃 3개를 나눠 갖겠죠. 이때는 구별이 되는 거니까 3팩터리얼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때의 개수는 어떻게 있습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네요. 그죠? 20, 12가 잠깐만 20, 12 3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3팩이 6이 아니죠. 그죠? 4 곱하기 6이 되겠죠. 6. 그럼 5 곱하기 4, 20, 80, 480이 되네요. 그죠? 맞아요. 480이었어요. 자, 이해가셨습니까? 선생님 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한 사람이 2개의 꽃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그러면 일단 마찬가지로 2개를 갖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 C1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중에서 꽃 2개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이 2개를 갖는 사람이 둘 다 꽃을 갖잖아요. 그죠? 그럼 한 사람이 2개를 갖는 이 학생 있죠. 얘가 꽃을 선택하는 게 4C2죠. 그렇죠? 꽃이 있고요. 꽃이 있습니다. 자, A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A가 죄송해요. 좋고. 그럼 얘가 꽃을 2개 가져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남는 건 뭡니까? 꽃 2개. 그다음에 초코 이제 2개 남겠죠. 맞습니까? 일단 2개 갖는 애는 끝났어요. 그럼 남은 학생들은요. 4명은요. 서로 다른 꽃 2개가 있고요. 초콜릿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초콜릿 먼저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B, C, D 4명 중에서 초콜릿을 받는 2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몇 명입니까? 그게 네, 초콜릿 받는 애들이 4, C2다 이거죠. 만약에 B하고 C가 초콜릿을 받았다 쳐요. 그럼 D2는 남죠. D2가 남죠. 그럼 D2는 뭐예요? 서로 다른 꽃 2개를 배열하면 되죠. 이제 2팩터리얼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잘해야겠죠? 5 곱하기 6 곱하기 2죠. 5, 6, 30, 12, 36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번에는요. 2개를 갖는 애가 초콜릿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2개 갖는 애 선택해야겠죠. 5, C1. 그죠? 그러면 얘가 초콜릿 2개 가졌어요. 그죠? 얘가 2개를 가져버렸어요. A라는 애가 2개 가졌어요. 그럼 남는 건 꽃 4개만 남잖아요. 그죠? 꽃 4개를 B, C, D가 하나씩 나눠 갖는 거니까 서로 다른 꽃 4개를 일렬변하면 되겠죠. 4팩터리얼만큼. 그죠? 이게 끝이겠네요. 그죠? 그럼 5 곱하기 24 해서 12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480, 360, 120. 그럼 480 2개니까 960이 되겠네요. 따라서 총 9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3번 마지막 문제 이제 기분 좋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A에는 1부터 5까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A에서 A로의 1대1 대응 F가 있습니다. 함수 F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서로 다 달라야 돼요. 자, 이때 자, 여기에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F1-F2의 차이의 절대값이 1이 되거나 또는 F2와 F3의 차이가 절대값이 1이 되게 하는 함수 F 개수를 구해야 돼.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또는입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자, 이 개수를 잘 세야 되는데 뭐 중복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또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경우를 나눌 거냐면요.
절대값 F1-F2가 1이 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F2-F3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 각각 구합니다. 근데 이 각각 구한 경우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둘 다 동시에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한 것처럼.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F1-F2의 값이 1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보자, 그죠? 함수의 개수를요. 자, 그러면 자, 한 방에 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F1과 F2는 서로 다른 함수값 1부터 5 중에서 다른 함수값을 가질 텐데 F1-F2가 절대값이 되는 거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능한 요 F1과 F2의 순서쌍을 한번 보자 이거죠. 순서쌍 가능한 거는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F1이 1이면 F2는 2가 되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F2가 F1이 만약에 2다.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해볼까요? F1 3인가요? 그쵸? 여기 되겠죠. 맞습니까? 또 3일 땐 4, 그 다음에 4일 땐 5, 더 이상 없죠. 5까지만 봐야 되니까요. 그죠? 자, 1이 되는 경우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2일 때 1, 3일 때 2, 그 다음에 4일 때 3, 그 다음에 5일 때 4. 자, 이게 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지만 절대값 F1-F2가 1일 경우는요. F1하고 F2는 총 이렇게 몇 가지예요 이게? 8가지죠. 8가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이외에 F3, F4, F5는요. 어떻게 주면 됩니까? 남은 요 세 원소를 일렬별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F1하고 F2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냥 나머지 세 원소를 나열하는 만큼 1대1 대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요 F1과 F2는 8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세 원소는 일렬별하는 3팩토리얼만큼 함수 F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48개가 되겠네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절대값 F2-F3은 1이 되는 경우죠. 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F2와 F3이 될 수 있는 이 경우는요. 위에랑 똑같은 거죠.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8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F1과 F4, F5는 남은 3가지 원소를 돌리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똑같이. 따라서 이때도 8 곱하기 3팩토리얼은 48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중복해서 생긴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어떤 경우입니까? F1-F2도 1이고요. 그 다음에 F2-F3의 절대값도 1인 경우, 둘 다 동시에 1이 되는 경우는요. 1번과 2번 경우에서 우리가 분명히 2번 썼을 겁니다. 그죠? 한 번 빼줘야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따져야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냐? 자, 원초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요. F1의 함수값, F2의 함수값, F3의 함수값, F4의 함수값, F5의 함수값 밑에서 쓰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4하고 5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 2, 3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F1이 1이다. 그쵸? 1이에요. 그러면 F2는요.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차이가 일라야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F3은요. F2가 2면 F3은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1 아니면 3인데 이미 1이 나왔잖아요. 그죠? F1에서. 그죠? 그럼 3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밑에 써줄 거예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F1이 2다. 2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이 된다면 F3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F3이 되는 거는요. 다시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대1 등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요. 그럼 얘가 2일 때 얘는 무조건 3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F3은 4가 돼야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이번에는 F1이 3이다. 그러면 F2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얘가 2가 될 수도 있죠. 얘가 2가 돼버리면 F3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3이 될 수 없으니까 1대1 대응이 안 돼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F가 1이 3이면요. 얘가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F3은 자동적으로 5가 돼야겠죠. 그쵸? 4가 되면 또 안 돼요. 3이 되면 안 돼요. 이미 나왔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F1이 4다. 그러면 F2는 당연히 3이 돼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돼야겠네요. 만약에 여기 4가 만약에 4하고 얘가 5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6이 돼야 되는데 6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자, 얼마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이 5다.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1부터 5까지만 가져야 되니까 얘는 4, 얘는 3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F1, 2, 3이 정해지면 나머지 두 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요. 볼 것도 없이 항상 뭐 나와요? 남은 두 원소를 배열하는 이펙토리얼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마다 각각 이펙터리얼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몇 개입니까? 6 곱하기 2 팩토리얼인 12개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또는 F1-F2의 절대값이 1이 되거나 또는 F2-F3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는요. 각각의 경우가 48, 48이고요. 요 세 번째 경우처럼 두 번 센 12번을 빼줘야겠죠. 12개는요. 그러면 96에서 12를 빼니까 8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23번의 정답은 8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학년에 해당하는 모든 학습지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1년 동안 수학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 시험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